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체형관리 주사를 맞고 부작용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함양의 한 초등학교가 주택 제공과 해외 어학연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고향인 산청군 생초면을 찾아 주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된 드론이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 단속 현장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제의 한 여성병원에서 체형관리를 위해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들 몸에 염증이 발생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20명이 넘는데 해당 병원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30대 여성인 A씨. 10월 초 체형 관리를 위해 거제 한 여성병원에서 카복시와 메조테라피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을 주사로 주입하는 시술인데 주사를 맞고 일주일 만에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한 일주일 뒤부터 몽울이가 이렇게 좀 졌어요. 이 부분이 색깔이 원래는 아니면 멍색깔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A씨는 해당 병원을 찾아 문의했지만 항생제 처방과 함께 환자 개인 문제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증상이 심해져 대형 병원을 찾았는데 피부 농양, 염증이라며 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다른 20여 명의 여성들도 A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생기고 있는 것도 겁이 나고 이게 세계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다른 몸 상태, 다른 데 또 다른 질병이 또 생길까 봐. 거제보건소는 지난달 해당 병원에 직접 점검을 나가 시술 현장에 의사가 없는 것을 적발하고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입장을 밝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주사 시술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함양 서초등학교가 학생 유치를 위해 주택 제공과 해외 어학연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이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건데 시골 학교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0명 남짓인 경남 함양의 한 초등학교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학생 모심 전국 설명회. 전학오는 학생 가족에게 연 관리비 20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셋집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학생들은 특성화 교육을 받으며 전교생이 매년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고 장학금도 받게 됩니다. 시골에서 좀 자유롭게 그런 뛰놀면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많이 고민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은 학생 모심 위원회를 꾸리고 초기 자금 1억 원을 조성해 학교 살리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선후배가 좀 더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이 좋은 교육 환경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함양 서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현재 14명. 6학년 4명이 졸업하면 학교에는 10명의 학생만 남게 됩니다. 학교가 당장 폐교, 통합되는 건 아니지만 전학오는 학생들이 없으면 2개 학년이 합쳐 수업할 수도 있고 분교로 바뀔 수도 있어 위기감은 큽니다. 친구는 여기 3명 있는데 남자가 저 혼자뿐이라서 4학년에 남자 한 명 더 왔으면 좋겠어요. 전남 화순군에서도 최근 전학생 가족에게 새 집을 지어준다는 초등학교가 등장해 입학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폐교를 막기 위한 시골 학교의 안간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어제보다 두툼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비교해 아침 기온이 최대 8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진주 영하 3도, 창녕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창원에는 어제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거창, 함양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6도, 합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모레까지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어제 고향 산청을 방문했습니다. 박 감독의 고향길에는 23세 이하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태어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곳 산청군 생초면입니다. 완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곳이죠, 제 고향은. 그래서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예. 다음 달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서는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도 감독의 고향길에 동행했습니다. 박 감독은 제자들과 생가로 이동해 96세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도 얼마 드린지 잘 모르겠는데 드리고. 스승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다는 선수들의 요청으로 대표팀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박 감독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과 관광객들도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팀을 환영하고 응원했습니다. 하는 만큼 좋아요. 사이드 받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산청군과 주민들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념 촬영으로 환영식을 대신했습니다. 박 감독의 소탈한 성격에 맞춘 겁니다. 지난 14일 입국한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선수단은 이번 주 일요일 8박 9일간의 통영 전지훈련을 마치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드론이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된 지는 오래됐는데요.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 단속 현장에도 활용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이 밀집된 농공단지 위로 드론이 비행에 나섭니다. 한참을 비행하던 드론이 한 공장 굴뚝에 머물러 대기를 채집합니다. 이렇게 채집된 대기는 이동용 측정 차량으로 보내지고 차량에서는 벤젠이나 톨루엔 등 17가지의 오염 물질을 분석합니다. 드론에는 측정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돼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7가지 유해 물질 수치를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드론을 이용해서 거기 범위를 좁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심 사업장에 감시단이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일이 사업장을 찾아가 단속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경남 지역의 대기 배출가스 사업장은 5,400여 곳. 지난 3년 동안 단속한 사업장은 한 해 200여 곳에 못 미치는 583곳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첨단 장비의 투입으로 단속 시간이 줄어들고 암행 단속이 가능해지는 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밀집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 등의 고농도 대기 오염원을 추적해서 지도 점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특별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진주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진주역 인근 가호동으로 옮기는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이 고시됐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진주시와 STS개발은 내년 상반기에 터 보상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 계획 인가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5년쯤 터미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재원 확보와 일부 여객 사업자 반대 등으로 14년을 끌어왔습니다. 사천의 동설에 있게 될 항공산업대교의 실시 설계비 14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오는 2021년 착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위치한 산암 용현면의 항공 관련 산업단지와 곤양 축동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항공산업대교는 길이 850m로 왕복 2차로로 지으며 추정 건설비는 492억 원, 완공 시기는 2025년입니다. 이 사업은 역대 사천시장들이 제2사천대교, 중방대교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추진해왔지만 수요 타당성과 사업비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투데이 경남 소식입니다. 마리산 고분군 고분전시관 영상관 현장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하만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제33기 고성군 노인대학 졸업식과 수료식이 오늘 오전 대한노인회 고성군 지회에서 진행됩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임시이사회가 오늘 오전 마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제3회 장군차 학술대회가 오늘 오후 국립김해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현역 군인 A 일병이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붙잡혀 헌병대에 넘겨졌습니다. A 일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고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소각장의 노동자들이 위탁업체와 총액 기준 기본급 12만 원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습니다. 창원소각장 노동자들은 지난 17일 단체 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하루 300톤가량 생활 폐기물 처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김해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상남도가 지난 3일부터 보름 동안 17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광역 환승 할인제가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인원은 89%였으며 향후 광역 환승제 도입 확대 질문에 87%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동에서 광양 순천을 오가는 국도 2호선 광양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미개통 구간인 광양시 증군에서 진정까지 7.8km 구간의 4차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어제 오후 6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에서 순천까지 국도 통행 시간은 기존의 64분에서 24분으로 40분 줄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통합대학교 교명을 제정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통합대학교 교명을 제안받고 이를 공유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수와 직원, 학생,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5명 안팎의 조별 상호 토론으로 40분씩 진행했습니다. 한편 두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통합대학 교명과 제안 이유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학교 관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생물자원 대량 증식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증식연구센터가 밀양시 상남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물자원 증식연구센터는 총 면적 1,800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수경 재배실과 조직 배양실, 육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식물과 미생물, 곤충 등 자생생물 전반에 대한 기초 증식 연구와 대량 증식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해양경찰청, LIG 넥스원 등은 어제 마산 가포시랑에서 무인선박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무인선 해검호와 아라곤호, 해경 고속단정 합동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무인선박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무인선박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LIG 넥스원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해양경찰청 임무용 무인선박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구치소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이 제기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결정문을 통해 소청인이 주장하는 주민투표 과정상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결과는 현재 장소 추진 64.75%, 이전 찬성 35.25%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